OS는 현재 100% 안드로이드, 퀄컴이 한 80에서 90%, 그리고 이제 메타가 거의 80% 이상. 애플이 이때가 아니면 절대 아니겠다, 요 시점에서 안 나가면 향후에 생태계를 못 만들겠다, 절박하게 했던 부분이 아닌가. 기존에 있던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좀 디지털 공간 내에서만 노는 거였고요. 네, 공간 컴퓨팅이 왜 공간 컴퓨팅이냐 라고 생각하시면 UX 관점에서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 사이에 경계가 없다. 디지털 콘텐츠 속으로 쏙 들어간다고, 단절된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아이폰을 넘어서 그 넥스트도 먹겠다? 그게 비전 프로로 한다. 비전 프로가 나왔습니다. 혹시 비전 프로 몇 년 정도 애플이 수고를 하면서 만든지 혹시 아시나요? 비전 프로요? 예. 작년에 얘기했으니까 뭐 2, 3년 준비했나요? 그게 2015년부터 10년을요? 예, 준비했는 거. 그래서 작년에도 나온다 하다 못 나왔고요. 그 전에도 나온다 하다가 못 나왔고요. 네. 한 10년도 묵히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혹은 아니면 반드시 예, 나와야 되는 게 비전 프로가 올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작년에 얘기는 했었겠지만요. 제가 기억하는 게 2015년 정도에 오큘러스에서 리프트를 우리나라 갖고 와갖고 네. 시연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그때는 또 아무래도 이게 화질이나 이게 지금처럼 막 쨍하지 않으니까 제가 비전 프로 아직 써보진 못했습니다만 워낙 쨍하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확실히 좀 이게 있었어요, 그 현실과의 격차가. 네. 그래서 이거 오래 쓰면은 좀 어지러울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잘 될까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년을 준비를 해갖고 이제 나온다는 거군요. 왜 지금 나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이슈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팀쿡이 원래 결정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되게 불안하니까 30명, 100명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협의까지 봤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책임을 이렇게 분산시킨다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만큼 아직은 스스로는 불안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올해라도 안 냈으면 큰일 나는 시점이다. 근데 저희가 사실 주위에 봐도 메타 퀘스트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왜 그게 근데 그러니까. 이슈가 뭐냐면 지금 현재 니치 마켓이긴 합니다. 네. 그 틈새 시장. 네. 근데 생태계를 보면 딱 그래요.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딱 짱 먹은 게 네. 뭔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네. OS, 그리고 칩셋, 그리고 삐깔나는 기기. 그게 기반이 됐기 때문에 생태계가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지금 스페이셜 컴퓨팅,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기기 관점에서 보면 XR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XR 시장의 지금 그 산업적인 구조를 본다면 네. PS는 약간 빼면 메타가 거의 2022년까지는 전체 시장이 80% 이상 그렇죠. 이걸 다 먹었어요. 사실 아는 게 메타밖에 잘 없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많기는. 네, 많기는 한. 그리고 메타가 80% 먹고요. 그다음에 메타는 무조건 두 개를 씁니다. 뭐를 두 개 쓰죠? 퀄컴 칩셋, 그리고 OS는 구글 안드로이드 칩셋은 퀄컴이 일단 80% 이상 먹는다.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80% 이상 먹는다. 근데 이걸 딱 보면 거의 메타의 오큘러스 말고 나머지 제품 브랜드들도 네. 신형 플래그십 모델들은 다 퀄컴 칩셋 탑재하거든요. 그럼 100%네요 거의? 약간 90% 정도 되겠죠?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OS. 여기서 PS는 있긴 해요. 네. 플레이스테이션, VR 같은 경우에. 근데 거기는 게임용 특화기 때문에 좀 뺀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XR에서는 OS는 현재 100% 안드로이드. 네, 퀄컴이 한 80에서 90%. 네, 그리고 이제 메타가 거의 80% 이상.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만들어 왔는데 10년쯤 됐을 때 요 시점에서 안 나가면 향후에 생태계를 못 만들겠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의 생각에 애플이라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렇죠.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안 내면 안 된다는 절박한 관점에서 제가 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역으로 생각해보면 애플이 아이폰을 내서 3GS였나요? 3S? 3G 버전이었었습니다. 1번 버전. 예. 그게 그 두 번째 정도가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고 이럴 때 그렇습니다. 막 안드로이드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빨리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 반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생태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독자적인 생태계를 항상 애플이 가져가면서 완벽한 제품을 추구하기 때문에 애플이 이때
가 아니면 절대 아니겠다라는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니치 마켓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니치 마켓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직은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이 네. 안드로이드에 다 붙어서 여기서 좋은 앱 나오고 좋은 서비스 나오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역전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이미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지면 IT 기기라는 것도 처음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면 거기도 편하게 돼요. 옛날에 지금 현재 60대 70대 분한테 스마트폰 써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쓰냐고 막 던질 정도거든요. 네. 지금은 너무 잘 쓰잖아요. 유튜브 뭐 카톡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사실상 그 관점에서 되게 절박하게 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메타는 분명히 코로나 때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던 그 분야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네. 회사 이름도 이제는 바꿀 수 없이 메타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네. 메타가 만드는 퀘스트는 이제 메타버스다 네. 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애플은 비전 프로를 갖고 나오면서 정말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안 썼잖아요. 네. 그 애플이 얘기하는 공간 컴퓨팅 이거는 메타버스랑 분명히 다른 겁니까? 메타버스의 개념이 사실상 다 넓어요. 근데 우리가 뭐 로블록스, 그 다음에 제페토, 디지털 온리만 생각하거든요. 메타버스에도 4분면이 있습니다. 라이플로그,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그리고 VR, AR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완전 디지털 온리였던 라이플로그 중심에서 과거의 메타버스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사실상 그게 디지털 온리에서 물리적인 현실과 연결되는 VR, AR, 그다음 디지털 트윈까지 포괄하는 부분으로 좀 더 고도화되는 관점에서 공간 컴퓨팅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그 XR에서 기존에 고민했던 부분은 몰입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메타는 디지털 공간에 얼마만큼 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근데 공간 컴퓨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현실 기반으로 거기다가 디지털을 덧댄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똑같은 부분이겠지만 약간 달라요. 메타는 어떻게든 간에 메타의 그 디지털 공간에 가둬두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걸 위한 기기고 애플은 현실과 그리고 디지털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 게이트웨이 그걸 아이폰이 아니라 비전 프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비전 프로가 나온다고 했을 때 또 댓글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야 홀로렌즈 MS가 만들었었잖아. 네. AR. 네. 솔직히 뭐가 달라 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거랑은 또 뭐가 다른 겁니까? 홀로렌즈는 기본적으로 B2B용이에요. 그래서 B2B에 포커스가 됐던 부분이 활용도가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때마다 약간 커스텀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애플 비전 프로는 되게 신기한 게 B2C용인데 이번에 그 광고하는 걸 보니까 B2B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B2C라는 부분이 워낙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B2B와 B2C를 아우르는 거다 보실 수 있는데요. 또 재밌는 게 비전 프로 얼마죠? 가격이 3499 3499요? 달러. 근데 이게 보면 사람들 비싸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미스, 그 다음에 메타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MS의 홀로렌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원 정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3,500불이에요. 더 비싸네요? 1달러?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MS의 그 홀로렌즈 2가 3,500불인데 이거 생각한 것 같아요. 애플에서는 3499인데 더 좋은 제품인데 먹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메타에서 워낙 싸게 파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싸다는 인식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홀로렌즈 2보다 1불이라도 더 싸게 받는 게 그래서 애플이 그것까지 고민해서 말했다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센서와 많은 뭔가 기술을 때려 넣어서 메타랑 차별점을 줘야 되는 이유 이런 게 있습니까? 메타랑 차별점을 줘야 될 게 기본적으로 UX 관점인 것 같아요. 제일 불편한 게 게임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해요. 조이스틱. 네네네. 조이스틱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당연히 없는 게 좋죠. 그러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지. 그럼 없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걔를 뭔가 보조해줄 수 있는 다른 게 필요하군요. 카메라가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손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예전에 홀로렌즈 같은 게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맞춰가면서 이렇게 아직까지 약간 그 튜닝은 덜 됐다고 들었습니다. 요걸 했을 때 찍어야 되는 게 되게 맞춰가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카메라 일단 박아놓고 좋은 걸 많이 박아놓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계속 튜닝하는 거죠. 자, 조이스틱 이 손. 공간 컴퓨팅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을 기본으로 하는데 내 얼굴 표정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안 나오는 게 좋을까요? 물리적인 현실에 있으니까 내 얼굴 표정이 좀 그래도 보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물리적 현실에 있으니까 그대로 디지털 공간에 연결됐을 때 얼굴 내 표정이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울부락들부락 하면서 웃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 다 전달돼야지 사실상 바디랭귀지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굴 인식을 카메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물리적 현실에 있는 그대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하고 네. 바디랭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센서들을 많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물리적 공간과의 그 차별점을 없애기 위한 부분을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한 것 같고요. 근데 메타에서도 디지털 공간 속에서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몰입감 있게 게임을 즐기는 부분을 이제 좀 더 포커스를 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메타는 현재 그 디지털 공간에 어떻게든 더 몰입감 있게 할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뒀고요. 그 관점에서 가장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부터 먼저 진행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서는 물리적 현실과 디지털 공간에 간의 그 게이트웨이를 애플을 넘어서 그 넥스트도 먹겠다. 그게 비전 프로로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그 결론부터 여쭤보는 건데요. 네. 이게 그 결국 지금 메타는 게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애플은 완전히 방향을 틀어가고 공학 컴퓨터로 가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애플이 바꾸려고 하는 이게 네.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애플 바도 정치나 종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은 그 속에서 좋은 걸 찾을 거고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찾으실 거고요. 예.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이 또 하나의 그 촉발된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애플이 아까 전에 언제 XR 기기를 시작했는지 아까 2015년? 맞죠? 네. 왜 시작됐냐면 2014년도에 메타가 오큘러스를 20억 불에 샀어요. 네. 그때부터 XR 관련된 그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애플도 그걸 보고 투자한 거예요. 보시면 피코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텐스에서 만든 피코도 되게 좀 유명한 기기거든요. 인수되기 전에 그것도 2015년도부터 시작됐고요. 대충 찾아보면 XR 기기에 대한 R&D가 시작됐는 게 2015년부터예요. 그때부터 쭉 해왔던 부분인데 그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메타죠.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했다는 그 점에서 시작됐던 부분인데 지금 애플이 나왔다는 점 때문에 예전에 관심이 없었던 삼성도 출시하겠다. 그렇죠. LG도 스마트폰 접었지만 내겠다. 또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붐이 일어나는 거죠. 불심지에 그게 메타가 한번 질렀다가 이제 애플이 한번 질렀다가 그러면서 굴러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번 기기가 정말 만족스러울까?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낸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판될 거고요. 네. 왜? 물량도 적고요.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써보시는 분들은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안 써본 여러 사람들이 써보고 싶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됩니다. 네. 작년에 이제 처음에 낸다고 발표를 했을 때 저는 되게 눈여겨봤던 게 디스플레이 화질이 또 메타 예전 거랑 비교하면 훨씬 더 혁신이 됐다고 네.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이게 갖고 오는 또 차이점도 있습니까? 예, 차이점이 있는데 메타에서 진행했던 부분은 일단은 대량 생산용이고요. 더 많이 뿌리겠다는 관점에서 안정된 디스플레이를 썼고요. 지금 그 애플 비전 프로가 하는 건 마이크로 OLED거든요. 네.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에서는 찾아보니까 현재 모바일 OLED용 픽셀의 10분의 1 기준이고요. 그 정도로 되게 세밀해요. 공정 자체도 아예 반도체 공정같이 되게 하기 때문에 물량이 잘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르네요. 또 메타는 매스 마켓을 시작하면 원래 이들은 매스라고 생각하고 매스를 어떻게든 많이 팔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을 만들려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물량이 잘 안 되더라도 사람들한테 일단 좋은 경험을 하면서 일단 촉발을 만들겠다. 요게 사실상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더 버지나의 리뷰 상황을 보면 디스플레이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도 가장 좋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좋으면은 확실히 봤을 때의 몰입감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어지럽거나 이제 이런 것도 더 덜 할 수 있잖아요. 네, 어지러운 거는 사실 디스플레이도 있겠지만 지연성, 레이턴시. 왜냐면 내가 이렇게 옮겼는데 좀 늦게 오거나 약간 내 눈과 두뇌와 움직임 간에 매칭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아마 아우런칩을 넣어가지고 실시간성을 가장 반응해서 어쨌든 간에 다양한 관점에서 그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들은 보인 것 같아요. 지금 디스플레이의 차이, 그 다음에 아까 R1 칩의 차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이 이전 XR 기기랑 비교했을 때 이 몰입감의 차이를 또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몰입감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큰 키는 아마 그 디스플레이 그게 가장 크긴 해요.
몰입감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인데 시각적 몰입 기술에서는 시야각, 해상도, 재생률 요 세 가지가 사실상 키거든요. 네. 요 관점에서 지금 현재 비전 프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OLED가 가장 뛰어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요 부분도 이제 원래 소니 쪽에서 나오잖아요. 그거가 이제 애플 비전 프로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확대될 것도 같아요. CES에서 나왔던 소니 HMD 기기 있잖아요. XR 기기. 그것도 자기 마이크로 OLED를 쓰더라고요. 애플이 점점 디스플레이 좋게 만들어 달라고 할수록 소니도 알아서 올라가겠네요. 소니 기계들도. 그렇죠. 아마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그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서 이걸 어떻게 좀 더 따올 수 있는가가 또 어떻게 신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몰입감의 차이, 그다음에 기존 기계들과의 차이를 조금 여쭤봤었는데요. 네. 애플 비전 프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 손 치면은 네.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던 메타가 갖고 있던 이 점유율 80%, 퀄컴이 갖고 있는 90몇 %, 그다음에 안드로이드가 갖고 있는 100%, 요 시장에 좀 변화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당연히 오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이잖아요. 네. 예. 삼성이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입지를 그대로 XR 기기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메타가 삼성을 대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되게 클 것 같고요. OS는 어차피 구글 거. 네. 예, 구글도 지금 현재 보면 구글 순정을 거의 안 쓰거든요. 전부 다 다 베리에이션을 썼는데, 걔네들도 커지면 기본적으로 순정에서도 XR용 OS가 별도로 나오겠죠. 보시면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서도 비전 OS잖아요. 네. 거기에 스페이셜 프레임워크나 이런 부분들을 그 시각적인 부분, 심지어 음향적인 부분까지 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특화해야 돼요. 근데 구글의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OS는 폰에 특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도 그걸 모디피케이션 한 거,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중국 업체들도 다 모디피케이션 한 거 써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구글도 이제 그 시장을 들어가서 먹을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거는 퀄컴도 아마 계속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또 중국 그 반도체 칩셋 업체들이 저가나 이런 미디어텍이나 아니면 뭐 그쪽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퀄컴이 얼마나 잘하는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초기에는 퀄컴이 다 먹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초기에는 분명히 퀄컴이 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계속 진행할지는 퀄컴의 전략적인 부분하고 역량적인 부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전 프로의 생태계를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좀 이슈가 됐던 게 넷플릭스, 유튜브 안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밀당인 것 같아요. 아마 초기 시장에서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정도 되면 애플한테 너씨 돈 내. 우리 만들어 줄 테니까. 이게 만들어봤자 어차피 사용하는 사람도 별로 안 될 거고 하니까 돈 내라고 할 건데, 애플은 안 그러겠죠. 니 말고도 많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플랫폼이 바뀔 때 한 번씩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또 새롭게 뜰놈이 있으면 알아서 들어오겠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뭐 애플의 비전 프로의 아마 생태계 전략인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에 비전 프로를 내겠다고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디즈니 쪽 이제 회장이 나왔었네요. 맞아요. 네, 그래갖고 지금 3D에 걸맞는 영상들을 우리가 만들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디즈니한테 넷플릭스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디즈니는 컨텐츠 회사이기도 하지만 테크놀로지 회사예요. 왜? 디즈니가 떴을 때 이게 패러다임을 잘 잡았거든요. 플랫폼이 라디오에서 TV로 바뀌었을 때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디즈니가 큰 거거든요. 이번에 저작권 풀렸다고 했던 미키마우스. 상품권과 미키마우스 이 네. 흑백 그거죠. 그쵸. 그게? 네. 라디오에서 TV로 바뀌는 그 테크놀로지컬 패러다임이 쫙 바뀌는 그 순간에 컸기 때문에 디즈니가 그런 그 테크놀로지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새로가 더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인터랙션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자, 우리 스마트폰 요만한 화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TV 이만한 크겠지만 그냥 이래 앉아서 봐야 되거든요. 쟤와 나의 거리가 꽤 멀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단절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스마트폰에서 XR로 가야 되냐면 네. TV와 그리고 PC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2차원의 스크린에 단절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XR 할 때 그 단절된 공간에서 우리는 그 디지털 콘텐츠 속으로 쏙 들어간다고. 내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가서 네. 단절된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공간 혁신이라고 또 얘기는 하는데, 그 관점에서 콘텐츠가 소비되고 인터랙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만들어진 게 완전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디즈니가 뭐 애플과 관계가 일단 있긴 하겠지만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을까. 넷플릭스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 회사는 오픈 소스로 다 만든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가장 특화돼 가장 앞선 부분이겠지만 컨텐츠 영역에서는 디즈니가 그런 걸 활용해왔고 그 고민을 해왔고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관심이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 영상을 볼 때 아이맥스 영화관만큼 크게 내가 화면을 만들어서 볼 수 있다는 게 지금 메리트인데 그걸로 생각을 해보면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중요하겠지만 말씀하신 이 진짜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개념의 영상을 떠올렸을 때는 그 화면을 띄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지의 제왕을 본다고 하면은 멀리서 막 뭐 오크 뛰어가고 그다음에 저기 뭐 요정이 와서 싸우는 걸 멀리서 보지만 이게 영상이 몰입으로 바뀌어버리면 제가 그 오크들 막 뛰어가는데 중간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확하세요. 네, 그래서 컨텐츠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겠죠. 왜냐면 앞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겠죠. 그렇죠. 여기 막 뛰어가고 마법사 뛰어가고 맞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그 컨텐츠 제작도 바뀌겠지만 일단은 기존에 있던 부분들도 이거를 또 재밌는 게 폈을 때랑 꾸부정하게 했을 때 꾸부정하게 약간 그런 느낌도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고민을 하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를 위주로 이제 좀 쭉 여쭤봤었고 좀 이야기를 확장을 시켜서 일단 공간 컴퓨팅이 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공간 컴퓨팅이 왜 공간 컴퓨팅이냐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두 가지 관점. 한 가지는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부분은 UX 관점이에요. UX 관점에서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 사이에 경계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적 현실에 있는 거에다가 디지털 컨텐츠를 붙일 수도 있고요. 디지털 컨텐츠에다가 물리적 공간에 있던 걸 그대로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공간 컴퓨팅이 왜 공간 컴퓨팅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공간 내에서만 노는 거였고요. 메타가 아직까지 지향하는 부분이고 현재에서는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세상 속에 그 경계 없이 왔다 갔다 붙였다 뗐다 통합했다 융합했다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공간 컴퓨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출현을 해서 이제 막 달려나가기 시작할 텐데 이게 어떤 변화를 우리 삶에 갖고 올까요? 네, 그 공간 컴퓨팅 자체가 우리가 발딛고 있는 물리적 현실 세상을 왜 기반으로 하는지를 말씀드리면 공간 컴퓨팅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조금 오래됐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1960년대. 네? 뭐 AI 얘기할 때도 항상 막 그때더니 이것도 그때예요? 네, 그때는 뭐냐면 이슈가 인공위성, 정찰 인공위성, 현실에 있는 공간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 정보를 습득하는 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80년대에서 2000년대 초기까지는 그 매핑된 공간을 어떻게 하면 매핑을 잘 시키는지, 디지털 공간을 잘 매핑시키고 그래픽화를 잘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왔다가 최근 들어서 UX 관점으로 많이 변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공간 컴퓨팅의 약간 역사를 본다면 그런 관점인데 공간 컴퓨팅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현실을 기반으로 해요. 100% 디지털? 뭐 이것도 있겠지만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디지털로 확장되는 거. 디지털도 약간 100% 세상에 없는 디지털도 있겠지만 일부요. 디지털 트윈.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이런 관점에서 출발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많죠. 예를 들면 아이언맨 생각나세요? 그쵸. 아이언맨을 보면은 자비스랑 이야기하면서 만들잖아요, 뭐들. 계속 뭐 부품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면서 내가 물리적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치 하드웨어 기기가 있는 듯이 마치 부품이 있는 듯이 마치 뭔가가 있는 듯이 그렇게 인터랙션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바뀔 겁니다. 향후에서는 보시면 지금은 이 책상 자체도 메타에서 말하는 MR이나 이런 쪽에서 꼭 반드시 소프트웨어여야 돼요. 내가 그 현실인데 현실에 있는 부분들을 굳이 배제를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한다 라는 관점에서 공간 컴퓨팅을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예를 들면 약간 초기 버전이기지만 CAD로 그 연구 개발할 때 보시면 딱 부품이라는 걸 할 때 예전에는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다 현장에 모여가지고 이걸 이리 조립했다 저리 조립했다는데 이거 딱 끼고 아직까지 좀 부족한데 나머지는 비전 프로가 나면서 조금 좋아질 것 같은데요. 독일, 서울, 뉴욕 뭐 등등에 모인 사람들이 그냥 공간 컴퓨터에 모여가지고 예전에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납품도 했는데 공간 컴퓨팅에서 이거 막 붙이고 아이언맨에서 붙이고 늘리고 그다음에 땡기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실상 보면 현실에 있는 그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한계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는 게 공간 컴퓨팅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완벽한 버전이 아니고요. 이걸로 인해서 촉발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 거기다 하드웨어 명가인 삼성전자가 잡아야 되겠다. 미친 척하고 투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쟁이 붙으면 엄청나게 더 좋아지겠죠.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방금 예를 들어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걸 차약용을 해서 모이는 건데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끼면은 공간이 확장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건축하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이 뭐 이렇게 뭐 영화 보면 이제 사건 같은 거 뭔가 실마리를 풀고 싶을 때 여기에 막 사진 붙여놓고 맞아요. 이렇게 선 그리고 할 때 판 하나로 안 되니까 점점 막 늘려가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봤어요. 그것도 방법이죠. 레디 플레이어 원 보시면 디지털 공간도 계속 확장이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타고 가는데 계속 도로가 만들어져요. 현실도 확장되겠지만 디지털도 계속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공간 컴퓨팅으로 해서 더 진행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터랙션 하는 부분하고 몰입감이 높아지면 될수록 그 속에서 더 놀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